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과거 막말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신 장관은 야인 시절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군사 쿠데타와 이완용에 대한 우호적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체적 부적격 인사라는 야당 반발에 국회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 우려와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했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출범 1년 4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8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5년 동안 34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명시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 참사임이 명백해졌는데도 기어코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기가 막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보는 절차지만 사실상 요식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미 무용론까지 표출됐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청문회를 왜 하냐라는 자기심까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인사 문제가 아닌 국회 탓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로만 책임을 돌리기엔 애당초 부적격 인사만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부실이나 무능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멸망을 기다리며 모가지를 따라가자며 현직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선동을 하셨고 인터뷰를 통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악마 간첩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모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일반인도 아닌 삼성 장군 출신이 군의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자체가 이미 국방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지점이 있었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상황입니다. 5.16, 12.12도 전국의 혼란을 이유로 북의 침략 우려, 공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며 군대가 일으킨 사건이고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신원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 부적격하고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우선 제가 당시 주로 2019년인데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제가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것은 전체 영상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5.16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전체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전체 맥락보다는 특정 문장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건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쿠데타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거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5.16과 12.12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과 이걸 존중합니다. 2019년 9월 2일에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네요. 맞아요?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2019년 7월 1일 날에는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 이런 그런 발언을 하셨죠? 네, 하셨죠? 예. 근데 이게 여기에 문재인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현직 대통령에게 모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애 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니, 당연히 적절하지 않지요. 군인들이, 사병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건의하는데 안 맞으면은 뭐 악마다, 모가지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아,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게 2019년 9월 4일에 이런 걸 했네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 여기서 나라 구하자고 나왔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야기는 12.12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 누구예요?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하고 신군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칭한다. 그거를 이제 옹호하는 겁니다. 12.12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 반란입니다. 군사 반란이죠. 예.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거 발언할 때는? 군사 반란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그때 사정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신인균 진행자가 예.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 신문에 일본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제가 군사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해서도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후보자. 청문회에선 그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유 후보자가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직보받았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룬 백서에 유 후보자의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한다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해 한때 청문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의 서울 아파트 구매와 관련해선 아빠 찬스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 후보자는 아들들에게 자금을 증여했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서도 증여세 납부 내역은 개인 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송금한 통장 거래 내역, 통장별 예금 잔액 변동 현황 등은 왜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청문회장에선 과거 장관 재직 시절 욕설 논란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유 후보자는 부적절한 언행이었지만 실제 욕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유 후보자는 앞으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K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